여기는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이야. 이제 내가 사라져볼게.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셋, 얍! 이번 전시장은 고려시대의 금속공예와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입니다. 이것은 금고라고 하는 하나의 악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금고의 특징은 태화 7년명 저곡사라고 하는 글이 음각되어 있습니다. 태화 7년은 1207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고 측면에 이행 64자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화 7년이라고 하는 것이 1207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연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입니다. 그 옆으로 가게 되면 쌍사자 광명대라고 하는 것인데, 사자 2마리가 등을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사자 손잡이를 들어 올리면 밑에 향을 넣는 공간이 나타나게 되고, 그 향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표면의 6개의 구멍 위로 향 연기가 피어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는 사자로 되어 있고, 사자의 꼬리가 나뭇잎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 대단히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3개가 되어 있는데, 이 다리는 동물의 다리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사자 손잡이 향로의 모습입니다. 이 유물은 향을 피울 때 아마 사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물은 금속 공예는 아니고요. 고려 아니면 조선시대와 관련된 아미타불의 모습입니다. 얍. 재질은 나무로 하고 있고 나무 위에 금 도금을 한 형태입니다. 아마 금강산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유물입니다. 그 옆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청동 유물 중 하나로서 향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뒤에 보시면은 황통 4년명 향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릇을 거꾸로 해놓은 것인데 입술 뒷면에 저렇게 음각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황통 4년은 1144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절대 연대를 알 수 있는 향환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현황로라고 해서 걸어놓는 향로의 모습입니다. 2개가 하나의 조합을 이루고 있는 아주 귀중한 유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유물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유물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로원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원표는 도로의 기점과 정점 간의 거리를 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도로원표는 1914년 4월 지금의 세종로 사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 세워졌습니다. 이 도로원표는 1914년 원표는 아니고 1935년에 제작된 것인데 그것이 우리 중앙박물관에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 들어가 볼게. 꺼내줘. 아, 갇혀 있었다니 어지럽다. 이제 다른 곳으로 구경 가볼까? 내가 청아백자가 되어볼게. 하나, 둘, 셋, 얍! 이 도자기는 18세기경에 제작됐다고 추측되는 청아백자입니다. 전체적으로 팔각으로 된 각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표면에 그려져 있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소 같기도 호랑이 같기도 하지만 그 정체는 코끼리입니다. 얼굴을 보면 눈이 보이고 상아가 보이고 겨드랑이 밑으로 길게 올라와 있는 코가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코끼리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상상에 그려넣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코끼리에 대한 생각, 모습, 실제 유물하고 딱 매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유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벽을 뚫어볼게. 여기 안 뚫렸다. 전기장비로 손대면 안 되지? 이 진율장은 고려시대의 자기를 전시한 곳입니다. 고려시대 자기장에는 경희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려 청자들의 일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진열장에는 참외 모양을 한 청자 주전자를 보실 수 있고 청자 상감 버드나무 병도 전시되어 있으며 대접의 경우에는 청자 양각 연화문 대접과 청자 음각 연화문 대접을 주목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려 후기로 가면서 다양한 청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가 되면 고려시대 때 유행했던 고려 청자가 소멸하고 분청사기가 유행하게 됩니다. 이 진열장에서는 모든 분청사기 편들이 고려 청자의 계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온전한 형태의 분청사기 유물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 보시면 특이하게도 물고기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조선의 분청사기를 대표하는 유물 중 하나입니다. 분청사기 은강문 물고기 병으로 은강문을 다르게 말하면 조화분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청사기 중 인화분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릇 중간에 내섬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내섬시라고 하는 관청이 쓰는 물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청사기에 이어 순백자가 유행을 하게 되며 다양한 형태의 순백자가 나타났습니다. 경희대 중앙박물관에서는 장군병, 팔각병, 주전자, 기타 잔해 형태의 백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아리라고 불리는 백자항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자는 조선 백자를 대표하는 유물 중 하나입니다. 순백자 이후에는 청아백자가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아백자는 코발트라고 하는 안료를 이용하여 표면에 푸른색 그림을 그리는 백자로 표면에 푸른색 문양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은 청아백자 모란문 단지로 모란이라는 꽃은 부귀영화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자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곳에 무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청아로 만든 용무늬 백자입니다. 이러한 무늬를 가진 청아백자가 이 시기에 큰 유행을 하게 됩니다. 청아백자의 뒤를 이어 철화백자와 진사백자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철화백자는 산화제 이철을 안료로 하여 그림을 그리는 백자로 철화백자를 살펴보면 용무늬 항아리가 대표적입니다. 진사백자는 산화동을 안료로 삼아 그림을 그린 것으로 표면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용무늬 철화백자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진사백자입니다. 이 도자기는 조선 후기 18세기에 대단히 유행을 하고 있던 진사 철화백자 중 하나입니다. 이 도자기와 같은 경우에는 진사백자와 철화백자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수요가 드문 귀중한 유물 중 하나입니다. 표면에는 용무늬가 그려져 있고 또 다른 특징은 철심을 박아놓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당시 조선 후기의 도자기 수리 기술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는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도자기는 진사 철화백자의 의미도 가지고 있으나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도자기 수리사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귀중한 유물입니다. 하나, 둘, 셋, 야! 이곳은 조선시대의 생활을 볼 수 있어. 이 장은 놀이개, 자개자, 옷가락지, 비녀, 은장도 등의 유물을 통해 조선시대 여성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장입니다. 여러 무늬 벼루와 도장 등이 있고 추사 김정희의 글씨와 옥봉 석첩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과학기술 또한 이전에 비해 발전하였는데요. 해시계, 동국지도, 목판 등은 당대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호구단자, 호패, 재관, 마패 등은 당대 사람들의 신원과 신분을 확인하는 유물입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사회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중앙에 보이는 묘지는 죽은 자의 이력을 기록하여 무덤 속에 넣어주었던 유물입니다. 이 전시장에서는 이러한 유물을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이 죽은 이를 대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얍! 안녕!
말 안 해? 중앙대학교 중앙박물관으로 놀러오세요.